안녕하세요. 사례로 배우는 ABA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배우기, 사례를 한번 볼까요? 자, 문제 상황인데 이것도 문제 행동일까요? 라는 질문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꼭 시켜야 해요. 딴 데를 쳐다보면서 인사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이렇게 뒤통수로 손을 꾹꾹 눌러서 인사를 억지로 시켜야 해요. 예, 두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인사를 시켜야 하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랑 안녕히 계세요는 늘 헷갈려요. 가끔은 인사를 꼭 잘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라는 거예요. 자, 어른이나 친구에게 먼저 인사하지 않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인사를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요. 자, 정답은 일단 이거예요. 즐겁고 쉬운, 쉽고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뭐가? 인사가. 인사하는 게 쉽고 인사하면 즐겁고 행복한 일이 생겨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일단 정답인데 우리 조금씩 더 자세히 볼까요? 왜 인사를 안 할까요? 그 어머님들이 고민이거든요. 왜 인사를 안 할까 도대체? 자발적으로는 왜 안 할까? 그런데 저는 질문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왜 인사를 해야 돼요? 아이가 왜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할 이유가 없어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도통 정말 착석이 너무 안 돼요. 자리 이탈 너무 심해요. 자리에 안 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서 안 앉는 거예요. 뽀로로를 보여준다 그러면 앉겠지. 캐대원을 보여준다 그러면 앉겠죠.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앉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왜 인사를 할까요? 인사하면 좋은 일이 생겨. 되게 기분 좋고 재밌는 일이 생겨. 라고 하면 인사를 하겠죠. 인사했더니 선생님 막 환하게 웃으면서 반가워줘.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막 이렇게 해줘. 아니 선생님은 와 엄청 막 신나게 반응해줘. 아이가 그걸 싫어하면 신나게 반응하면 더 싫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너무나 환하게 날 반겨줘. 그러면 인사하겠죠. 눈 마주치고 싶겠죠. 가까이 다가가고 싶겠죠. 나한테 그 엄청 많은 관심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인사하면 손에 들고 있던 간식을 이만큼 듬뿍 줘.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혹은 선생님이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손에 들고 있어. 인사를 하면 이거 갖고 놀아 이렇게 딱 줘. 인사하겠죠. 눈이 마주치면 어서와! 그러면 날 들어서 붕 한번 비행기를 태워줘. 너무 신나. 인사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인사를 할 거예요. 인사를 안 하는 이유는 인사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숙제고 과제라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강화벌 속어 배웠죠. A, B, C. 자, B. 인사하는 행동을 만들고 싶어요. A. 선생님을 만났어. B. 인사를 해. C. 끝이야. 그냥 인사하는 게 끝이야. 가 끝이에요. 그러면 인사하고 싶지 않겠죠. 혹은 A. 선생님을 봤어요. B. 인사를 했어. C. 언제 공부하자. 이렇게 돼. 그러면 선생님한테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아. 당연히 눈을 마주치거나 인사하고 싶지 않겠죠. C가 좋은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와야 B. 그 행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강화제. 내가 인사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강화제가 필요한 거죠. 동기도 중요해요. 그 강화제가 나한테 얼마나 강력한 동기로 작동하느냐가 중요하죠. 선생님한테 인사하면 선생님이 나한테 마이쮸를 하나 주긴 하는데 붙잡혀 들어가서 40분 공부해야 돼. 너무 싫어. 이러면 동기가 전혀 작동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이미 오기 전에 치료 2시간 하고 왔어. 세 번째 타임이야. 너무 싫겠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동기와 강화제를 잘 관리하는 게 인사하는 행동 자체를 좋아하고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할 이유가 있어야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걸 좋아할 만한 동기가 있어야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꼭 인사하는 걸 가르쳐야 하냐면 이게 인사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시작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폐성장애 아이들은 의사소통을 시작하고 유지하고 종결하는 걸 다 어려워하는데 그중에서 유별나게 시작하는 걸 가장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인사가 시작이에요. 주의할 점은 끝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발적인 인사는 자발적인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끝처럼 인사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잘했어. 이건 끝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인사가 소통의 시작, 내가 좋아하는 활동과 좋아하는 물건, 행동과 연결될 수 있도록 시작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유지되고 종결되는 건 그냥 아무렇게나 끝내도 사실 괜찮아요. 양해해 주겠지. 시작을 해야지 뭔가가 이어지잖아요. 이제 쉬워야 해요. 행동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성공 가능성이 높아야 해요. 상대방이 나의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선생님, 치료사, 부모님, 친척 다 좋은 피드백을 주겠죠. 인사하는 거 자체가 내가 그냥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 반응이 너무 좋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하는 게 있으면 먼저 다가갈 수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행동 형성 기법으로 쳐다보고 그래도 막 엄청 칭찬과 강화 내가 원하는 게 오고 그다음에 다가가고 그래도 막 내가 원하는 게 오고 인사하면 잭팟이 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 형성 기법으로 점진적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줘야 돼요. 처음에는 환선적인 반응을 연속 강화. 계속 그럴 수는 없겠죠. 점점 간헐 강화하고 맨 마지막에는 인위적 강화제는 모두 사라져도 돼요. 이제 그냥 인사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뭔가 관계를 맺어가는 것만 해도 뿌듯, 좋음, 혹은 그게 좋은 기술, 쉬운, 간단한 기술이 되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다양한 상황, 다양한 환경, 다양한 대상에게 연습하면서 일반화해 가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시작할 수는 없겠죠. 처음에는 약간 뒤통수 살짝 눌러주거나 살짝 등 떠밀어 주거나 인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신체 촉구, 언어 촉구를 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촉구를 좀 강하게 점점점 촉구 약하게 해도 아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성공인 거죠. 문제 행동일까요? 문제 행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성숙한 행동이죠. 그리고 이 기술을 배우면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나아가는데 시작점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해요. 그러니까 배우면 좋겠죠. 그래서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어 꼭 시켜야 돼? 딴 데를 쳐다봐?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좀 얼굴 돌려주거나 뒤통수 조금 눌러줄 수도 있어요. 요 촉구는 어떻게? 점점 용감해 가야 돼요. 점점 인사 이렇게 슬쩍 떠밀거나 눈짓으로 해도 가능할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늘 헷갈리죠. 하루에 한두 번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헷갈리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연습할 수도 있어요. 한 5분 동안 몇 번 연습할 수 있을까요? 상황극, 리허설, 역할극 같은 걸 하면서 한 5분 동안 한 20번 연습할 수 있겠다. 그죠? 하루에 2번 5분씩 20번 한 4, 50번 연습할 수 있잖아요. 한 1, 2주 좀 집중적으로 해보시면 그러면 충분히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꼬맹이 때 헷갈렸다가 커가면서 안 헷갈리죠. 왜? 많이 경험해서 쌓였으니까. 이거를 빨리 바꾸고 싶으면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습하면 돼요. 한 번에 1시간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분산학습, 반복학습, 과잉학습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인사를 잘하면 상호작용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왜 인사를 안 하느냐? 인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다.
인사할 이유를 만들어주면 반응이 폭발적인 반응이면 인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 몸에 습관이 들면 점점점 폭발적인 반응을 줄여도 인사를 잘 하게 될 것이다. 예, 이게 중요한 이유가 사회적 상호작용이 시작이기도 하지만 쉬워요. 쉬운 것부터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 자, 사례로 배우는 ABA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